전국 현안들 여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 미래통합당 선대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비례연합에 참여하기로 한 거 요거 좀 이야기해보고 오늘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부터 할까요? 김종인 전 대표 영입 결국은 실패한 거죠? 한마디로. 뭐 실패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궁합이 잘 안 맞았던 것 네. 같고요. 원래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이렇게 뭘 하시든지 간에 전권을 맞아요. 드리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선대위원장 얘기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공천하고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관여를 하신다 그럴까? 몇 가지 의견을 냈죠. 네, 이미.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의견을 내신 정도가 아니라 약간 센 워딩으로 좀 비판을 하시다 보니까 당내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겠다 했던 분들도 조금 반발하고 좀 그 거부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모시지 못하는 걸로 되고 그런데 오늘 새로 발표된 두 분 공동 선대위원장을 보니까 박형준 전 혁신통합진위원장, 그다음 신세돈 네. 숙명여 대명예 교수. 저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오. 된 것 같고요. 좀 신세돈 교수님은 좀 대중적으로는 잘 안 알려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분인데 이제 정통 경제학자고요. 꾸준히 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적인 그 입장을 계속 예. 밝히셨던 분입니다. 예.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 우선 영입에 실패한 거죠. 음. 네, 근데 실패한 이유가 이제 이러저러한 거다, 뭐 이런 건데 우선 첫째는 별 소용도 없을 카드를 등장시켰다가 실패해서 더 이상하다. 김종인 전 대표가 네, 별 김종인- 소용도 없었을 거라고 네, 본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따라도 뭐 별 의미 없을 거다가 뭐 거의 뭐 한 4-50% 됐고 그다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가 또 한 1-20% 됐거든요. 요것도 아마 그 영입을 끝까지 하지 않은 한 이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별 효과 없으니. 네, 미래통합당이 이분이 오면 꼭 이긴다. 뭐 이랬으면 끝까지 했을 텐데 뭐 별 반응도 안 좋고 여론조사 결과도 안 좋은 것도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롭게 되신 두 분은 이럴 때 이제 궁여지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해서 앉히려던 자리가 비어버리니 거기에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두 명을 급하게 하신 거죠. 근데 뭐 상대적으로 좋은 분이면 좋은 건데 선대위원장은 원래 대중적 파괴력을 보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이 대중적으로 막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의미는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더 선대위원장을 모실 수도 있다고 여지는 남겨놨죠? 뭐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모실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그렇듯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아까 궁여지책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전화 이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박형준 위원장의 경우는 원래 이분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 정세 분석, 그다음에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 프레이밍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사실 선대위에는 이런 분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이제 통합당은 앞으로 이제 그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실패, 경제 실정 심판론일 텐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세돈 교수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할 거다? 등장하실 거고 그 등장하시면서 이제 대중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전파력 이런 거는 가지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전화 위복이고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김종인 선대위원장 모셨더라면 별 효과가 없었을 건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합당 쪽에는 잘 된 게 아닌가. 아니죠. 그거는 누군가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게 예. 안 되면 타격인 거죠. 그렇죠. 일단 무능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형준 전 의원이 그런 역량이 있다면 그런 분은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집행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정책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맞기 알겠어요. 때문에 예. 그렇게 이 라인이 잘된 라인이라고는 보긴 힘들고 뭐 신 교수님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그 앞으로 지켜봐야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자성어를 쓰셨으니까 네. 전화위복인지 궁여지책인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장이 사퇴한 후에 지금 강남 지역에 강남 을 공천받았던 최홍 후보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요거는 어떻게 된 배경입니까? 진수희 전 의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계속 사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사실 김용호 위원장의 경우는 그분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니까 정치권에 이런저런 인연이나 관계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인연 있으셨던 분들 중에 그 컷오프나 탈락되신 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면서 되신 분들 중에 몇 분만 이렇게 그 예를 들면서 막 사천이다 이러니까 김용호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시고 그 수긍이 좀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은 그 들어요. 지금 의원들 다선 의원들 중에 컷오프 되신 분들은 김용호 위원장님이랑 다 가까우셨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영남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사천이다 그러니까 김용호 위원장님 참 그동안에 죽도록 고생하셔놓고 이런 평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하실 것 같아요. 예. 뭐 강남 지역은 지금 강남, 가불병 세 곳인데 다 좀 논란이 다 있었죠. 문제 논란이 좀 있는 상태죠. 네, 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우선 다른 김미균, 최홍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김미균 씨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탐낼 만한 인재죠. 경력이. 그런데 단지 문재인 대통령께 에게서 선물을 받고 감사 메시지를 내고 뭐 박원순 시장과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친문으로 낙인 찍기 비슷하게 돼서 나는 문바 아니다 이러고 그만두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그분은 저는 미래통합당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공천이었는데 아쉬운 부분이고 최홍 님도 경력상은 미래통합당에 맞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두 분은 이제 금융권 전문가 출신. 네, 왜냐하면 정치권에선 사실 금융권 전문가가 되게 귀하거든요. 맞아요. 주로 기재부 쪽 분들만 오시다 보니 이런 분이 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분은 잘 모르는 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두 분은 말하자면 낙천이 되고 태영호 님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굳이 저런 이념형 공천을 할까? 강남에서는 저게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분은 살아남다 보니 이것이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에 그 두 곳 새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인물들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어찌 보면. 예, 네. 그렇고요. 지금 김미균 씨하고 관련해서 탈락 사유,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최종 탈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꼬집으셨는데 그럼 같은 선상에서 강서갑의 민주당의 금태섭 후보는 사실은 뭐 이 통합당을 찬양하거나 뭐 통합당하고 어떤 인연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지 민주당의 당론과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그 사유 하나로 사실은 그 물론 당원들이나 주민들에 의한 그 판단의 결과이긴 하지만 좀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략공천과 경선은 완전히 다른 룰이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제일 조국 수석을 비판하고 수석 때부터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은 조응천 의원이세요. 민주당의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세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단수공천 받았어요. 조응천 의원은 3인 경선을 시켰어요. 그건 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현역과 신인 2명이면.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럼 왜 살아남았을까? 그건 결국 당원과의 소통입니다. 중앙 언론이 아무리 금태섭 의원을 사랑해도 당원들과 소통받으면서 중앙 언론의 사랑을 받아야지 당원과 소통, 당원과 지지자들과는 소통을 좀 안 하면서 중앙 언론 사랑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거죠. 핵심은 당원 소통. TK 지역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하는데 이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진수희 전 의원. 제가 보기에 홍준표 대표를 빼놓고 다른 분들은 지금 TK 지역의 정서 자체가 어떻게든 통합당을 몰아줘서 그 좀 반문 이걸 실현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개인기로
그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 당선되기까지는 저는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분들을 컷오프 시킨 배경에는 그냥 무조건 컷오프 시킨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당 지지도와 의원 지지도를 비교해 본 그런 걸 바탕으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래도 좀 위협적일 수 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뭐 TK 지역이야 누가 나온들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미래통합당은 막대기를 꽂아도 돼왔던 한 번도 바닥이 많이 흔들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홍준표 대표가 된들 곽대훈 후보가 된들 백승주 후보가 된들 그게 뭐 대세 의석수 변화에 지장이 없잖아요. 무소속이어도 이제 미래통합당 성향이거나 또 혹은 당선되고 돌아가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해 보죠. 결국 그 당원 투표 끝에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소수 정당 가운데는 미래당, 그다음에 녹색당 등등이 이제 또 참여 결정을 좀 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근데 논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죠, 사실. 그렇죠. 예, 이 형식 자체가 여러 당이 참여하면 그러니까요. 또 논의하기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녹색당이나 미래당이 참여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참여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그래서 복잡한 논의가 단순화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그 생각하고요. 컨센서스란 얘기는 뭐예요? 민주당과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승수 위원장을 비롯한 그 정치개혁 시민연대, 정치개혁연합 예. 그쪽에서 제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녹색당과 미래당 그 소수 정당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배치해라.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후순위로 가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콘센서스가 돼 있기 큰 때문에 얼개는 짜여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진행이나 이런 게 남은 것 같고 정의당이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토론을 많이 해보면 정의당의 시각은 녹색당이 절대로 참여하지 않고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측하기를 언론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녹색당이 이런 결정을 하다 보니 뭐 냉정하게 바라보면 정치개혁연합은 명분을 좀 더 얻은 거고 네. 이제 정의당의 경우는 사실 다른 정당들이 정의당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연합에 힘을 실다 보니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은 아니, 이런 근데요, 결정 어떻게 보세요? 예,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뭐 이런 당이야. 독자적으로는 의석 한 석도 못 건질 당이 민주당하고 뭐 컨센서스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야 독자적으로 가면 욕 먹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수당이라도 참여시키면 조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양자 사이의 컨센서스는 하나마나 그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참 참여하기가 힘든 게 이렇게 되면 그 정의당이 주도해서 만든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스로가 완전히 부정하고 기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민생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생당은 내부가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수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민생당은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차지하기가 어려운 퍼센테이지가 계속 3% 넘기는 게 거의 없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과 또 명분, 지역구 출마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정의당이 안타깝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정당개혁 시민연대 뭐 이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정치개혁 시민연대. 거기 주도한 분이 하승수 변호사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그 사심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군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이 명분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가고 이쪽에 힘이 확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저는 늘 정의당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지금도. 네. 그 결과적으로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긴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비례연합정당 쪽으로 또 의원들 좀 보낼 걸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결국은 미래한국당하고 이 비례연합정당 양쪽이 또 역시 나눠 갖게 되는 그런 모양새 아니에요? 이건 좀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의원들하고 잇따라 접촉하면서 이제 이 새롭게 생기는 이 당으로 보내려고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그 민주당이 애초에 그 자유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 사이에 뭐 의원 보내고 하고 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그냥 그 비난을 했던 그 행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한마디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죄송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했냐면 이 미래한국당 이거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만 했지 민주당 역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면서 미래한국당, 통합당을 응징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되게 오만한 말씀이신 게 어느 한 정당을 그 심판하고 응징하는 거는 오로지 유권자인 국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이해찬 대표가 이 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실 상황은 아니다. 최민희 전 그거는 답변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다 하지 않나요? 심지어 심재철 원내대표는 일당이 돼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치적인 수사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에서 내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심판, 민주당 심판, 유권자한테 정부 여당 호소하는 거 심판. 심판했다. 그건 마찬가지죠. 응징하고 심판해달라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뭐 각자 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받아들이는 순간 연동형 비례제의 정신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깨졌어요. 그건 거대 양당이 비례까지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소수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건 그때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원칙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비난은 각자 자유다.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비난은 자유고 저는 일부는 그 어쩔 수 없이 먹는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딱 하나 미래통합당과 다른 게 있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합당하는데 그 미래한국당이 20석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의석을 다 자기가 갖겠다는 당선권을 그 20석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7석 이상은 못 갖는 설계를 모두와 동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거기에 있다. 소수정당에게 알겠어요. 의석을 주겠다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 근데 그나저나 이런 모양새면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어떻게든 다시 손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 뭐 캡 씌우는 것 자체가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하자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대야 되고 결국은 선거법 전면 저는 그 개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정할 건데 방향이 우선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논의를 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3분의 2밖에 못 간다면 자매 정당이 못 나오도록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거법 논란이 일겠네요. 한쪽은 연동형 그 비례대를 더 강화하자. 한쪽은 연동형 비례제 아예 없애자. 아니 연동형 비례 더 강화하자는데 저는 그 일정 부분 방향에 동의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저는 정치 제도 전반을 다 바꿔주는 게 맞다. 권력구조 개편까지.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 소선거구제로 돼 있는 이걸 중대선거구로 바꾸면서 이 선거법 동의합니다. 바뀌어야 이게 제대로 된다. 네. 21대 국회가 또 그런 정치개혁 전반 권력구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논의를 다시 꼭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사자키 다음 주부터 봄 개편 맞게 되면서 이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두 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최민희 의원님하고는 서로 싸우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의원님이 진짜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